야당은 전화 설문에 운명을 맡겼습니다. 본인의 비대위 여부를 전화 설문으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선거 결과 이후에 이낙연 당선인이 청와대를 찾아간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왜 갔을까요? 총선 이긴 뒤 17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총선 승리를 격려했고 대통령의 공적이다라고 이낙연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친문들은 당대표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당대표 나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낙연 당선인 측근은 민주당을 움직이는 친문 실세 인사도 최근 이낙연 출마의 긍정적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 조간의 분석에 보니까 박상철 교수님, 친문들의 승인이 있어야 이낙연 당선인이 당대표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대권으로 나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친문들의 승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낙연 정도인데도? 승인 정도가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 친문의 영향력이고. 아, 이낙연 정도인데? 그렇죠. 그것을 굳이 뭐 부인을 한다면 그 정치적으로 좀 뭔가 좀 맹아일 수도 있죠. 이낙연 당선인은 친문이 아닌가 보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친문 지지를 아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지금까지 무난하게 오는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로서 역할이 컸고,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도, 어쩌면 실질적인 이제 당대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주 압승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함정도 있을 거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180석, 이제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까지 합친 겁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 안에 과연 일사불란하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정치인이라는 것이 뭐 3명만 모여도 못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180명의 어떤 소통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좋은 고민일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해결해야 될 정치 일정이 쫙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5월 7일로 잡힌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여기도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문의 승인 이상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건 정치의 자연스러운 현재 환경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죠. 국회의장 자리가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입니다. 이낙연 이 당선인이 당 대표를 하고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건 이미 상수가 된 것 같아요. 가서 되고 안 되고 별개 문제고, 당 대표를 하고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느냐 했을 때 이낙연 당선인의 고민 스스로 고민이겠지만, 친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이낙연 대통령으로 나간다면은 당부터 친문으로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당내의 어떤 이 구심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당대표가 설사 귀찮더라도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의 솔직한 마음일 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승리 소회를 밝히며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국민 밉상이라고 표현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저희가 안 봤습니다. 그 지역은 좀 선거에 떨어진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소위 국민 밉상이 돼 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어떤 그 지지도의 어떤 그 폭이 딱 제한이 딱 돼 있어서 우리가 웬만한 그분하고 좀 적절히 각이 쓸 수 있는 후보면은 되겠다.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여유네요. 분석 중에 제일 쉬운 분석이 뭔지 아세요?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있기까지 과정을 나중에 분석하는 겁니다. 이미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나경원 의원이죠. 현재 의원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은, 밉상이었다. 반면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았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차세대 주자 가운데 한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기대를 가진 사람도 많았죠. 그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그 대통령이 이낙연 의원 부른 게 있잖아요. 저는 이 같아요. 그냥 부르지는 않고요. 당의 진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본인의 역할을 맡겼고 친문이 나서서 얘기를 같이 해줬고 이런 정도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부자 몸조심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낙연 공동위원장이었죠.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는 극도의 몸조심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